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이번 주 2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5반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른 4반 친구들은 이 선생님 수업 2차 시가 이 온라인 수업으로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1, 5반은 1차 시 수업조차도 지금 이제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이번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2주 정도 나오면 솔직히 대면으로 설명하는 게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2단계로 이제 격상되면서 한 학년만 나오게 되고 우리 2학년은 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12월 7일부터 우리 11일까지 한 주 나오고 그 다음에 주말 보내고 14, 15일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스케줄을 보니까 이 시험을 보면 시험 치는 마지막이 우리 2학년 대면을 하게 되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한 해가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욕심을 내고 이 동영상 집중 안 되는 거 선생님이 알아요. 그러나 지금 2학년 아직 이제 더 이상 애기가 아니죠. 정신 차리시고 목표도 세우시고 자, 수업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합니다. 자, 두 번째 2차 시 단원은 열평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열평형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 270 이쪽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이 열평형은 여기서 보니까 뭐 과학적 용어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열평형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열평형이라는 용어를 안 썼을 뿐이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우리가 쓰는 생활 속의 예시를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열평형에 도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수업 목적에 다가서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에는 요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뜨거운 차 한 잔을 끓여놨는데 이제 우리가 뭐 딴 일 바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 차가 다 식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식었다는 표현이 사실은 열평형에 도달했다 이 표현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내용 진행합니다. 자, 접촉한 두 물체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우리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실험은 이런 열량계라는 이제 그 실험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이 열량계는 밖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 알루미늄 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열량계에다가 뭘 하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뜨거운 물을 담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컵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잘 안 보이네.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컵이 있고요. 그 안에 바깥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 바깥 케이스에는 지금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을 붓고요. 여기 알루미늄 컵 여기에다는 찬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루미늄 컵 잘 생각해 보세요. 열이 잘 전도가 되는 물체 중에 하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온도 변화가 각각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온도계를 여기 하나 꽂고 여기 하나 꽂아서 자, 온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량계에 뜨거운 물을 넣고요. 찬물이 담긴 알루미늄 컵을 뜨거운 물이 담긴 열량계에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가 뭐냐면 이런 전자 온도계예요. 여기 지금 이 두 개가 온도계고 이 선생님이 여기 지금 검정색으로 이렇게 꼽아둔 거. 자, 특정한 시간마다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 변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열량계의 뚜껑을 닫은 후 뜨거운 물과 찬물에 각각 디지털 온도계를 꽂는다. 자, 디지털 온도계 꽂고 나서
1분 간격으로 이제 온도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자, 컵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간단한 단면을 보면 그래서 이 바깥쪽에는 뜨거운 물을 담고요. 안쪽에 알루미늄 컵에는 차가운 물을 담고 여기에 각각 온도계를 꽂는다고 그랬어요. 이 온도계를 꽂고 1분 간격으로 이제 온도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뜨거운 물은 처음 온도가 80도씨에서 시작해서 맨 나중에 보니까 30도씨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찬물의 온도는 10도씨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온도가 30도로 이렇게 이제 늘어나요. 높아져요. 그래서 얘는 80도씨에서 30도씨로 가고 얘는 10도씨에서 30도씨로 가요. 근데 여기 4분에 이렇게 30도씨 이렇게 똑같아졌는데 5분에도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온도가 이렇게 같아지는 현상. 이게 뭐냐면 열평형이에요. 그러니까 4분 후부터 뜨거운 물과 찬물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표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표를 가지고 시간대별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에요. 뜨거운 물과 여기 지금 뜨거운 물과 여기 찬물의 온도 변화. 자, 뜨거운 물은 아까 80도씨에서 여기가 30이겠죠. 30도씨까지 내려가고 찬물은 처음에 10도씨에서 3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4분 정도가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여기가 열평형 구간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너무 과학적인 실험 같지만 이런 예시가 주변에 되게 많아요. 아까 지금 처음 그림에 자, 뜨거운 차가 다 식었대요. 그러면 이 뜨거운 차는 뜨거운 물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의 공기는 찬물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뜨거운 차, 아까 차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차에 처음에는 이렇게 열이 났을 거 아니야. 이 열이 났을 때 얘가 이제 뜨거운 물이었다가 이제 식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온도가 내려가고 주변 공기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식었다고 표현해요. 이 식었다, 이거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자, 이 다른 해석을, 열평형의 해석을 입자 운동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뜨거운 물이 처음에는 80도씨였다가 자, 온도가 같아졌을 때는 30도씨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온도의 정의가 뭐였어요? 온도의 정의가?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활발한 정도였어요. 그러면 온도가 높을 때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고 온도가 낮을 때는 입자의 운동이 둔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둔해짐 정도가 느껴지시나요? 이 그림에서. 그래서 얘는 뜨거운 물은 입자 운동이 둔해집니다. 처음보다 항상 비교는 이제 처음이죠. 둔해진다. 그 다음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할 때 온도 변화 중에 자, 찬물인 경우에는 자, 처음에 10도씨였다가 30도씨로 됐잖아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얘 입자 운동의 관점에서는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처음보다 활발해지죠. 그래서 두 개의 운동이 30도씨로 지금 이제 온도가 같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같아지는 거예요. 차가운 물과 찬물과 따뜻한 물 다 같아집니다. 자, 이게 열평형의 상태예요. 입자 운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할 때의 온도 변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를 열의 이동과 관련해서 설명해 보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열의 이동. 자, 열의 이동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서? 뜨거운 물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찬물로 열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방향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그래서 뜨거운 물은 처음보다 온도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찬물의 온도는 처음보다 온도가 올라가죠. 근데 이 온도가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온도가 같아져요. 그 같아지는 게 이제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항상 열의 이동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열평형 상태. 자, 뜨거운 물과 찬물을 접촉했을 때 이렇게 하면, 자, 뜨거운 물은 온도가 차츰차츰 내려가고요. 찬물은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가 같아지는 이 구간, 쭉 가는 이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온도가 같아지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그래프의 관점에서 본 거고, 이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입자의 운동의 관점에서는 요렇게 되죠. 자, 뜨거운 물과 찬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열이 이동합니다. 열의 이동은 항상 어디에서?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 4분이 지났을 때부터 우리 실험에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입자의 운동이 이제 같아지죠. 같아지면 이제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은 입자의 운동이 처음보다 둔해졌고요. 찬물은 처음보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열평형 상태예요. 근데 이 열평형 상태를 우리가 선생님 계속해서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생활 속에 예시 뭐가 있을까요? 자, 3분 카레나 3분 짜장, 여러분들 그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거 데울 때 어떻게 데워요? 뜨거운 물에다가 얘를 넣죠. 그래서 데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두 개의 온도가 같아져요. 그게 데우는 방법이잖아요. 또는 한약을 데우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팩데우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열평형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리를 다쳤거나 또는 배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차가워서 그럴 때 찜질팩을 하잖아요. 이 찜질팩을 해가지고 몸을 데우는 방법, 이것도 뭐냐면 열평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얼음팩을 갖다가 대는 방법, 그래서 열기를 빼는 방법, 이것도 열평형 상태로 가는 과정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열평형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열평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열팽창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